2022년의 첫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첫 정치 여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이 새해를 맞아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상승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함께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은 일정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고심이 깊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갖다가 지금 단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 사퇴를 포함해서 전체 이 구조에 대한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러한 개편을 갖다 단행을 할 겁니다. 국민의 여론이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 선대위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여론을 우리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에 맞게 우리 선대위를 다 개편을 해야만이 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을 갖다 하게 된 겁니다. 이준석 대표 의견도 이 선대위 개편에 조금 반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 이제 선대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하고도 일부 의논할 사항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아니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분들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네. 그렇게 전달하신 건가요? 이미 다 전달을 했어요. 네. 후보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후보도 후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나 관심이 없어요. 네. 내가 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원회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식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면 쇄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공동선대위원장들도 다 사퇴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오늘 내가 분명하게 다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들 알아서 판단을 할 거라고 봐요. 개편 시기는 혹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해야 된다고. 시기는 뭐 금방 해요, 금방. 이번 주 내로 보면 될까요?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후보와 상의했느냐, 후보 패싱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관심 없어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특유의 언변이 또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또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 받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야기했을까요? 네, 저희 오늘은 뺄물이 없어서요. 오늘 선대위 개편 말씀이 있었나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박상영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눠주셨습니까? 예. 네. 국회의원들 정치하시는 분들 늘 새해 첫날 바쁘시죠? 예, 현충탑 참배도 해야 되고 예. 또 지역의 많은 유권자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79일 전부터 지금 인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이 65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유권자들 만나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새해 첫날 아침 7시에 용인에 현충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의 시의원들 또 우리 국민의힘의 다른 지역 당협위원장 시의원들과 함께 참배를 하고 저는 바로 중앙당으로 와서 후보와도 인사를 했고 네. 또 티타임도 하고 중앙당 선대위 또 신년 인사회 등등이 있었고요. 지역에 또 내려가서 시민들과 만나고 또 시민들께 인사를 드리는 문자도 사실 대량 발송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역시 정치하기로 마음먹으면
개인 생활, 사생활은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것 같네요. 네.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꿈에도 못 꾸시는 것 같은데 이상일 전 의원님, 지금 네네. 국민의힘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여의도 한국거래소 찾는 일정까지는 소화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고 한다면 그때 혹은 그 일정 참석하기 직전에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린 건가요? 어젯밤에 내렸다고 한다면 저 일정도 안 갔을 텐데 말이죠. 제가 그 일정 중단의 그 시점은 예. 잘 모르겠고요. 1월 1일 후보가 국민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예. 이제 큰절도 하면서 저부터 바뀌겠다 이제 이랬고 그 행사 이후에 후보가 김정인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 위원장과 만났고 그러면 얘기가 됐다고 봐야죠. 어제도 예. 위원장님과 또 만나서 이 굉장한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을 할까 이제 이런 걸 저는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오전에 이제 또 선대위 회의가 있었고 김정인 위원장께서 대폭 쇄신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후보하고 위원장이 아마 오늘 또 좀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근데 오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안 됐는데 오후에 아마 또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새시대 준비위원회의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오늘 자진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기성세대 잠깐만요. 그 이야기까지 네, 하면 네, 좀 네. 너무 네. 그러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왜 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일종의 초강수 아닙니까?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게 후보일 텐데 일정을 중단했다. 왜 이런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 국민의 민심이 지금 김정인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듯이 국민의힘 정말 대폭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크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본부장들이 모두 사퇴하자 이런 말까지 오늘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폭 쇄신하자고 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고칠까 이런 거는 상당히 논의해가던 중에 지금 6개 본부장까지 다 사퇴하자 이런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거는 더 큰 폭의 쇄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후보가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는 잠시 일정 중단을 했고 아마 2시 반으로 예정된 의원총회는 그대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도 참석 예정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아마 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민의까지 그러니까 소위 의원들의 생각들까지 다 담아내서 쇄신의 이제 폭을 좀 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깊은 고뇌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새해를 맞아서 SBS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인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이제 비슷하게 하셨는데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상당히 많은데 그 교체 열망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오히려 그쪽 진영에서도 또 후보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의 내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를 그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들었던 거고 후보가 1월 1일 국민들께 인사드리면서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일정 잠시 중단하고 선대위 쇄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이런 지금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정을 이상일 전 의원께서 잠시 중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단 전면 중단이 맞는 거죠? 오늘 SBS 8시 뉴스에 원래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인터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양해를 구해 온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인터뷰 예정돼 있었던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중단을 아마 내일 어디 뭐 다른 방송사 인터뷰도 예정되는데 그것까지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오늘 내일 이때까지는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도 또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상황이 이준석 대표가 요구했던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전부 이준석 사퇴해야 된다. 대표도 예. 그렇죠. 선대위 뭐 해체까지 주장을 이제 했고요. 근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그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새시대 준비 그분하고 좀 뭐 충돌이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절제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또 선대위 지금 상황은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아는 정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좀 고뇌 시간을 오늘 또 갖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급들이 전원 사퇴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의원총회가 잠시 뒤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위 의장이 아마 김도읍 의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기로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사퇴한다.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들도 사퇴한다.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 박상혜 의원님, 이 모습을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이 있는 해 1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미 이 모습을 저는 민주당에서 봤어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지율에서 계속 윤석열 후보에게 크게 떨어지자 민주당 선대위가 도대체 공룡 조직이지 하는 게 뭐가 있느냐. 11월 중순에 저희들은 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송영길 대표도 사퇴한다 안 한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전부 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근데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우리 이상일 뭐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윤석열 후보하고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상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 패싱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외화하느냐에 대한 이제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메시지를 냈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메시지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메시지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뭐 큰절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좀 충격 요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뭐 객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에서 적절한 좀 방법을 찾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퇴까지 뭐 실제로 그러면 결국 문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선출직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 하나 남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준석 대표의 거취도 한번 뭐 우리가 이제 논의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내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지금 현 상황과 무슨 책임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책임의 발달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의총장에서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준석 대표 지난해 대표 경선에서 정말 아무런 조직 없이 이른바 공중전 인터뷰 열심히 하고 전국을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일약 국회의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30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는데 이 대선 국면에 들어와서는 윤석열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들 이른바 윤핵관과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아마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 대선에서 패배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동시에 이준석 대표 얘기가 결과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선대위를 해체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왜 진작 말을 안 들었느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측근 중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해서 선거 승리에 이준석 대표가 큰 기여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와 좀 갈등도 있었고 한데 어찌됐든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서로 책임을 따지기보다 또 미루기보다는 이 공동의 책임으로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마련할까 이런 고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뭐 본인이 뭐 사퇴를 이렇게 이 카드를 던진 것도 본인이 지금 원내대표로서 원내에서 소위 공수처 문제, 통신자료 조회 문제 이런 걸 지금 투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 좀 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을 하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선대위를 다시 재편해서 그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소위 역할을 더 부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일 전 의원의 개인 생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개인 생각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제가 후보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 상황과 관련되어서 그런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누가 더 책임이냐 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책임이 더 크다. 그리고 중도층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더 책임이 크다. 뭐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네. 결국 이준석 대표의 만약에 사퇴 문제가 얘기가 된다면 당 대표로서 당 내부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기는 모습이 됐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연말에 또 연초에 하는 많은 저 인터뷰도 좀 봤는데 좀 이상일 의원님께서는 생각의 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정치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선대위가 진행되어야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거기에서 오는 끊임없는 이 갈등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급한 사람 즉 윤석열 후보가 지는 모습으로 이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오늘부터 특별히 생방송 도중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그 질문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한 우리 두 분 같은 패널분들 또 중요한 인터뷰 대상자들께 직접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해 드립니다. 주영진의 소통 창구 줄여서 주소창이라고 하는 코너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보고 계시다면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그대로 질문해 주시면은 그중에 몇 개 질문을 골라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주소창입니다. 주영진의 소통 창구. 그러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늘 오전 상황이 대단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과 왜 대표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이 돼서 저한테 이런 많은 문자들이 쏟아집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서 권성동 사무총장과의 신경전도 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일정 전면 중단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자 이준석 대표는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언론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어떤 형태로 최종적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나 아니면 어떤 제 의사표시를 자제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오늘 많은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2시에 원래 예정되었던 의총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조금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우리 후보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당과 선대위의 어떤 전략 자체에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는 훌륭한 조력을 받으면은 당연히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후보이기 때문에 또 상당한 지지세를 수치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다시 출발하게 된다면은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불쾌했을 내용이 윤석열 후보는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인터뷰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냉소적인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 선의 경계선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이야기했듯이 3월 9일 승리를 위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맥락에서 선대위의 개편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후보에게 쓴소리 차원에서 좀 이제 약간 톤이 강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도 역시 20대의 지지를 많이 받는 우리 당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저는 다시 한번 후보하고 이 오해도 풀고 또 소위 다시 한번 화합을 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새롭게 재편할 때 송영길 대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기사로도 나왔었고 송영길 대표 측에서는 도대체 누가 이런 말 한 거냐. 송 대표는 그만둘 생각이 없고 왜 그만둬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언론 보도에는 좀 예. 있었고요. 저희가 의총이나 그런 데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논의되거나 그런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차이점은 지금도 이준석 대표 인터뷰 나오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든요. 100% 자기 전부 다 전략이 잘못되었고 선대위가 잘못되었다. 좀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내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내부 지지자들은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런 얘기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들하고 의원들하고 얘기하거나 또는 의총장에서 굉장히 좀 낮은 자세 그리고 지난번에 개편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좀 이해해줘서 고맙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총장에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또 생각하십니까? 네.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 그렇습니까? 꼭 그런 거 오늘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도 책임지고 그만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긴 해요. 왜냐하면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초선 중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의원들이 각자의 다 소신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할 테니까요. 그런 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 안 가는 것 같고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또 의총에서는 사실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계속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후임을 선출하는 문제도 있고 만약에 추경을 논의한다면 또 추경은 누군가 야당에서 저희 당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총에서 두 분의 사이를 반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고 의총에서 나올 목소리는 우리가 정말 초긴장을 해야 된다. 정말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 앞으로 각자 좀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크게는 원팀을 이뤄서 내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잘 해보자 이런 쪽으로 결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말 사퇴한다고 한다면은 대장동 특검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원내 사령탑이 만약에 사퇴해서 공석이 돼버리면 물론 대행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협상의 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집요하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여당에 요구를 하는데 여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야당으로서 역부족인데 이제 다른 방법의 투쟁도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SBS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의 신년맞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한 원인이 됐을 것이다.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러다가는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겠죠. 그러면 SBS 여론조사 결과 잠시 뒤에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만 SBS 여론조사 결과만이라도 잠깐 개괄적인 것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나서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SBS가 신년을 맞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주요 대선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넥스트 리서치에게 SBS가 의뢰를 했고요. 조사 기간은 지난달 30일, 31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34.9, 윤석열 26. 윤석열 후보 측이 아마 충격을 받은 것은 7.3%포인트 이전 조사보다 떨어졌고요. 안철수 후보가 7.8이 나왔는데 이전 조사보다 4.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러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안철수 후보도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지율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신지혜 전 한국여성청년정치네트워크 대표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영입을 했습니다.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과 함께.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20대, 30대 표심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 내가 대표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청년층의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 이거를 강력한 페미니스트인 신재 씨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신지혜 위원장이죠. 신지혜 위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SNS에 어떤 걸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었는데 저는 오늘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에서 사퇴합니다.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자리를 내놓으며 정권 교체를 위한 조직 쇄신이 필요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늘 선대위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에 있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그동안 이준석 대표는 뭐 했습니까? 라면서 신재 씨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고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만둬야 한다는 압박을 가했다. 신지혜 부위원장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나는 선대위 측에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공개 일정은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신지혜 부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조금 전에 올린 글인데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2030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오늘 신지혜 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저의 잘못입니다. 특히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서 시각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의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 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솔직하게 자인했어요. 신지혜 씨의 영입이 2030의 표심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켰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인가요?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하태경 의원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20대 남자들 마음 다 잘 안다고 큰소리 치는데 솔직히 모른다. 군대 가기 전에 우리 한국 청년들은 술을 정말 많이 먹는다. 내 아들도 그랬다. 이 글을 또 이준석 대표가 끌어올려서 이러니 지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청년들의 표심을 다 잃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은 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모신 분들인데 결과적으로는 20대 남성들에게 또 상처도 주고 또 실망도 드리고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신지혜 씨 경우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신지혜 씨도 본인이 정권 교체를 원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당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을 본인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진 사퇴를 했던 저런 상황이고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 저부터 바뀌겠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과거에는 뭐 조금 설명도 좀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태도가 많이 달라져서 이건 제가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이런 이제 낮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저는 본인의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라는 거는 국민에게 어쨌든 간에 메시지를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A라면
이 A가 그대로 전달돼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 A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드는 비유나 또 이 말의 순서 이런 것들이 A는 정작 부각되지 못하고 다른 문제들이 실수나 잘못된 것들이 더 부각되는 이건 꼭 정치인의 언어를 아직까지 습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아직은 뭐 훈련이 덜 됐다거나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거나 아마 이런 이미지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민주당에서 1일 1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말실수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철학의 부재, 빈 곳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제 문제에 대해서 또 그리고 뭐 어려운 분들의 자유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외우지도 못할 정도인데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퍼지향되었던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이 갖고 계신 것은 특권층의 이미지다. 저는 대표적으로 얘기가 언론에 대해서 메이저 언론 아니면 뭐 상대도 하지 않겠다. 그런 처음에 기억나시죠? 예, 아마 거의 처음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얘기인데요. 저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 방식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회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상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된 그런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신재희 씨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신재희 씨 영입하고서 이 자리에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재희 씨가 단순히 여성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씁쓸하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성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철새 정치를 대표적으로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모습이 과연 철새 정치가 아닌지 또 그리고 이렇게 오락가락 언제부터 저렇게 정권 교체에 목이 메어서 활동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지우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책임 문제에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여러 가지 통감하는 글을 올렸지만 결국 신재 씨를 영입한 것은 김한길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같이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새시대 위원장인 김한길 전 의원도 책임을 져야죠. 예,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민주당이 이른바 대사면 대통합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을 떠나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 합류했던 옛 동교동계, 옛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받아들이고 복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도 생각해 보면 민주당도 그 떠났던 사람들도 사실은 국민들한테 했던 얘기를 못 지킨 거죠. 예. 민주당도 떠나면 다시는 민주당이 못 돌아옵니다라고 이미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이게 대사면 대통합이라는 말 한마디로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정치권이 여든 야든 제가 양비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얘기 말씀하시니까 그 기억이 나는 게 이러니까 신뢰를 못 얻는 거예요.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비판적인 여론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선거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예. 제가 그 박 의원님 말씀에 좀 반박을 해야 될 것이 철학이 없다. 이건 뭐 박 의원님 여당 입장에서 지금 대선을 치르니까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난한 분에 대한 이야기는 철학이 있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쭉 맥락을 보면 다 아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이야기가 주는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릴.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를 기사로 써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자들에게 그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도록 한 것. 이건 말의 실수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이제 화법에서 오는 문제인데 윤석열 후보도 이제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아는 걸 설명하려다가 설명과 예시가 가끔 잘못돼서 또 표현이 잘못돼서 이제 소위 말해서 맥락은 사라지고 그거만 잘못된 표현만 소위 말해서 핀포인트 돼가지고 그것만 부각이 돼서 이제 사실 그게 실언이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철학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저도 그렇게 윤석열 후보를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철학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금 대표적인 예가 국토보유세입니다. 국토보유세를 할 것처럼 하다가 반대 여론이 높고 국토보유세를 해야 기본소득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을 이렇게 보면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표현을 바꿉니다. 토지 이익 배당금 제도. 네, 마치 저희가 다 그럴듯하죠? 이야기 시간에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그런 식으로 자꾸 어지럽게 이 소위 말해서 국민을 지금 혼선을 일으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공약을 내놓고 철회한 것처럼 했다가 다른 표현으로 가고 그다음에 본인의 기본소득이 정말 철회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게 철회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상공인 자영업 이야기만 합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뿌렸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돈이 제대로 안 갔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려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아마 사퇴하겠다고 발표하는 이야기가 막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선대위도 그에 맞추어진 쇄신과 변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신이 변모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남 탓할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내대표인 저부터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저도 사퇴하겠습니다. 원내지도부가 총사퇴를 선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 오늘 국민의힘 재선위원들도 아마 만난 모양인데 이준석 대표는 고언을 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현재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은 본인도 신지혜 부위원장, 수석 부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안타깝고 애석하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젠더 논쟁이 불러온 유감스러운 결과다. 그에게 덧씌워진 오해를 넘어서지 못한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은 사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